전 그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운됐다. 우리가 그랜저만 사나? 아반떼는 왜 있어? 무기란 어떻게 다 하이엔드만 써? 우리가 이거 120mm 박격포보다 훨씬 더 많이 동원해서 사거리 연장탄을 쏘고 우리가 신형탄도 쏜다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쓸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 엑스파일 이세환입니다. 요즘 K방산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특히 K방산 중에 K2나 K9 같은 이 지상 무기체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하이엔드 무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작지만 야무진 무기들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무기는 바로 이렇게 작지만 야무진 친구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K9은 여러분 일단 뭐예요? 155mm잖아요. 155mm. 근데 세상에는 155mm 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그냥 155mm 다 때려잡나? 아니거든요. 155mm보다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105mm 포도 있어요. 이 105mm 포 하면 여러분들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추억의 똥포죠. 똥포. 이게 왜 똥포냐? 이게 우리가 6.25 때 들여왔던 걸 6.25 때 들여왔던 걸 아직도 쓰고 있었거든요. 몇몇 그 105mm 포는 이게 보면은요, 그 제조 날짜가 써 있거든요. 거기 1942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똥포가 아니면 뭐가 똥포입니까? 이거 똥포인데 아니 지긋지긋할 거예요. 나 저 똥포 이렇게. 그런데 얘를 새롭게 우리나라가 변신시킨 무기입니다. 바로 그게 K105A1 풍익이죠. 저는 이 풍익한테 굉장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05mm 포를 다 쓰고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보병 연대급의 핵심 화력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포가 아니라 4.2인치 박격포였어요. 우리 연대 주력 화력이. 4단급 가야 이제 대포들이 나오고 좀 이랬는데, 물론 연대에도 뭐 포병 연대가 뭐 지원 나가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일단 보병 연대는 4.2인치 박격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개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국방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병력 자원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단들을 계속 기계화하고 화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각 사단이 가지고 있는 방어 면적, 담당 면적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 보병사단이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기존보다 거의 2배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넓어지면 그만큼 뭐예요? 화력도 강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K9 다 때려박을 수는 없단 말이지. 아무리 우리나라가 포방부라도. 그런데 이 4.2인치 박격포가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뭘로 바꾸려고 했냐? 120mm 신형 박격포로 바꾸려고 했어요. 지금도 바꾸고 있죠. 바꾸는데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똥포 105mm 포탄. 야, 일단은 우리가 똥포가 많은 것도 많지만, 야, 저기 뭐야, 얼마나 지금 있나 한번 봐라.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105mm 포탄만 한 350만 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미군이 나옵니다. 2010년대 미군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러와의 전쟁 이렇게 하면서 미군이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0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 거예요. 야, 어느 날 우리 불렀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겠어? 뭐가 너무해? 야, 너 우리 솔직히 우리 뭐 아프가니스탄 전에 테러와의 전쟁 하는데 너네 뭐 의료반만 보내고 맨날 이러잖아.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미국이 무슨 결정을 내리냐? 주한 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10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국군 너네가 어떻게 인수해라. 그래서 이 10대 임무를 우리 한국군한테 인계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후방 지역의 제독 작전, 그다음에 공동 경비구역 경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공대지 사격장 관리, 신속 지뢰 설치, 대화력전 수행 본부 지휘 통제, 그다음에 주 보급로 통제, 해상대 특수작전 부대 작전, 그다음에 근접 항공 지원 통제, 기상 예보, 주야간 탐색 등등등등 이런 걸 넘겨버렸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겨버려서 또 뭐가 넘어왔냐? 너네 전시 예비탄 보관하는 거
그것도 이제 너네가 좀 해라. 그래서 이것도 딱 넘겨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 58만 발의 105mm 포탄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어요. 야, 얼마 했다고 그랬지? 350만 발이야. 근데 미국이 얼마 좀? 야, 58만 발. 그럼 400만 발이네. 네. 이거 다 어떡하지? 근데 폐기하는 것도 이거 돈이 들어요. 그리고 상태를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태가 괜찮았어요.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조 추진탄 같은 거 해서 딱 넣으니까 얘가 한 15km 날아가요. 그럼 120mm하고 쉽게 말해서 삐까뜬다. 이게 내가. 그러면서 아무리 신형 120mm 박격포가 좋아. 이 신형 120mm는 장갑차 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 그 다음에 자동이야. 자동으로 장전하고 자동으로 빵빵빵빵 쏴요.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건 알단 말이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예비탄이 몇 발이야? 400만 발이야. 400만 발. 야, 이거는 좀 활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새로운 차륜형 자주 105mm 곡사포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K105A1 풍익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자꾸 전 그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운됐다. 뭐, 내가 말했죠. 세상에 하이엔드 물건만 사? 우리가 그랜저만 사나? 우리가 제네시스만 사? 아반떼는 왜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게 쓸모가 있는 거. 여러분, 중저가가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무기란 어떻게 다 하이엔드만 써. 다 중저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거 120mm 박격포보다 훨씬 더 많이 동원해서 얘를 쏜다면, 그 다음에 사거리 연장탄을 쏘고 우리가 신형탄도 쏜다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쓸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풍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길을 두드려 봤어요. 대당 얼마? 딱 7억이 나왔고. 싸다. 싸. 여러분, K2 전차 하나에 얼마야? 120억이에요. 120억이에요. 근데 얜 대당 7억이야. 대량 생산 조금만 잘한다? 5억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풍익의 성능을 알아봐야 되는데, 풍익이 그냥 트럭 위에다가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여기다 유압식 장치하고 최신형 GPS 사격 통제 장치를 넣어놨어요. 또 컴퓨터도 넣어놨고. 그래서 사격 지원 딱 받으면 안에서 컴퓨터 몇 번 탁탁탁탁 하고 탁탁탁 하면 자동으로 포가 방열되고 자동으로 위치 잡고 다 해요, 얘가.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105mm가 똥포지만 트럭 위에 놓고서 빵 쏘면 트럭이 좀 데미지가 가고 반동 흡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컬럼버에서 달걀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사할 때 고가차 오잖아요. 고가 사다리차 오잖아요. 근데 트럭에서 고가 사다리차 올릴 때 트럭만 갖고 안 되잖아. 옆에 뭐야? 뭔가 옆에서 쭉 나와서 유압장치 쭉 나와서 탁 지지해 주죠. 요 아이디어가 풍익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얘가 옆에서 쭉 나와서 지지를 더 해줘요. 그리고서 풍익을 운영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풍익이요, 어디 딱 가서 사격 준비 방열 하면은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1분이 걸립니다. 1분이. 그리고 항상 차량 안에는 60발의 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분 만에 딱 방열하고, 얘가 또 이게 굉장히 155면 무겁잖아, 포탄. 얘 가벼워요. 가벼워서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방열하는 데는 2분이지만 이거 접고 가는 데는 얼마 필요한 줄 아세요? 시간이? 30초 걸려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자주포가 중요해요? 몇 발 빵빵빵 쏘고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동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땅 탁탁탁 촥촥. 야, 30초 끝. 바로. 적이 아무리 대포병 사격을 해도 금방 이동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방열하는데 2분이 걸리고,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죠? GPS를 기반으로 하는 완벽히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장치가. 이게 사격 통제 장치가 어떤 거냐면, 우리 K9 자주포 말고
우리 K55A1이라고 또 자주포가 있잖아요. 150mm. 거기에 있는 사격 통제 장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 풍에다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 딱 사격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 받아서 포탄 넣고 측지 딱 하는 거. 이제 뭐 어디 방열 어디 이렇게 포 돌리잖아. 뭐 위아래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잘하는 알아서 하거든. 이거 다 하는데 얼마? 5하면 돼. 5분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까지 쓰던 똥포, 견인포 이거 쓸 때는 사람이 몇 명 썼을 것 같아요? 트럭 운전수, 차장, 사수, 뭐 운반수, 뭐 1번, 2번 포수, 뭐 부사수 이렇게 해서 8명이 필요했습니다. 8명이 필요했는데 풍익은 여러분 풍익은 기본이 5명. 기본이 5명인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2명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이렇게까지 인원을 확 줄일 수 있죠. 그리고 트럭이라서 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K721 5톤 신형 제독차에다가 이걸 올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의 군용 차량은 험지 돌파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보병연대가 가는데 다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병연대가 가는데 견인 트럭 가잖아요. 견인 트럭도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견인 트럭이 갈 수 있는 데는 얘도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와서 따닥따닥 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각도로 포신을 어떻게 이게 전기 제가 해봤어요. 직접 올라가서. 이게 조이스틱 같은 게 하나 딱 있어요. 조이스틱 같은 게 하나 딱 있거든요. 예전에 뭐 포 위치 바꾸려면 막 이거 돌렸잖아요. 막 돌려 새끼 막 메탈이 이거 아니고 조이스틱 가지고 찍찍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다음 위아래도 찍찍찍찍 잘 돼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사격 지원을 단순하면 알아서 조준해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2개의 유압식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를 운영하는 게 아주 굉장히 편리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이게 또 네트워크선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휘부에 뭐가 있냐면 항상 이게 포병 사격 지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지휘소에서 야 이런 좌표로 때려 하고 데이터를 보내주면 얘가 그 좌표에 맞고 바로 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대급 전술 지휘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에서 여기 이 지점으로 화력 집중 투사 딱 데이터 보내면 뭐야? 얘가 바로 받아서 바로 사격한다. 굉장히 좋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이때 뭘 날려야 돼요? 드론을 날려야 되죠. 그럼 드론이 딱 가서 드론이 적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좌표를 보내주면 또 컴퓨터에서 엔터키 몇 번만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사격하게 됩니다. 더욱이 또 뭐가 있느냐? 드론을 날리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왜? 기상이 악화가 된다든가. 여러분 뭐 아니면 야간 투시경이 없는 그런 드론이라든가 야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누가 가? 이럴 땐 수색대가 가죠. 근데 요즘 우리 수색대가 뭘 갖고 있냐? 다기능 관측경이 있습니다. 이 다기능 관측경 가서 예전에는 지도에서 뭐 총에 딱 이제 다기능 관측경 가져가서 버튼만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얘가 표적의 좌표를 자동으로 따줘요. 그리고 여기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 따준 표적을 누구한테? 지휘소한테 자동으로 보냅니다. 그럼 지휘소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휘소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포닉하고 네트워크 이전. 또 보내주면 그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요긴한 얘가. 일단은 기존의 포는요, 여러분 아마 포병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에 집착했냐면 견인포 시절에 항상 이거였어요. 얼마나 포를 빨리 방열하고 발사하고 난 다음에 포를 빨리 접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 훈련 엄청나게. 이거 세계 대회가 있거든. 여기서 우리가 맨날 1등 했다고. 왜 1등 했는 줄 알아? 그만큼 굴렸거든. 제가 이 처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백원. 이거 훈련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트럭에다가 똥포 단 다음에 연병장을 뱅뱅 돌아요. 그럼 저기 중대장이 그 연병장 단상 있잖아. 거기서 메가폰 들고 여러분 보통 내가 얘기했죠. 뭐 차려포 하면 차려포 하면 팍 방열하거든. 차려포 안 해. 차려포 딱 이래. 그럼 후다닥닥 내서 야 딱 해서 근데 초식에 잰단 말이야. 근데 방열하고 이런 게 한 7, 8분 넘어가고 한 10분 됐다. 그럼 중대장
메가폰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중대장은 너네들한테 실망했다. 프로포. 그럼 다시 돌아. 그러니까 기존의 견인표는 방열해서 사격 준비까지 하는데 짧아도 7, 8분, 10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접고 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적의 대포병 공격을 뒤집었으면 그대로 진짜 완전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근데 풍익은 그럴 위험이 전혀 1도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풍익이 아무래도 105mm이기 때문에 이 105mm가 사실 화력이 120mm보다도 120mm 박격포보다도 좀 못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워낙 가지고 있는 포탄 숫자가 많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익을 수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분명히 105mm 포보다 120mm 박격포가 화력이 강하다고 했죠. 근데 이 120mm 박격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K9과 같은 155mm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이 화력의 65에서 잘해봤자 8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이 120mm 박격포가 왜 105mm 똥포보다 강력하냐? 박격포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접식물 같은 거 딱 써서 지상에서 한 3m에서 빵 터트리면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풍익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풍익은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얘가 더군다나 곡사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한 45도에서 한 30도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범위가 120mm 박격포만큼은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PFH-2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형 파편 고폭탄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105mm 포탄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되 안에다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베어링 있죠? 구슬 베어링. 이 베어링 수백 개를 안에다 에폭시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딱 성형을 시켜요. 그래서 얘를 105mm 포탄 안에다 딱 넣어주면 얘가 폭발하면서 그냥 일반 파편이 튀는 게 아니라 볼 베어링이 사방으로 팍!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파괴력이 155mm 일반 고폭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볼 베어링이라니까 일반 기존 그 105mm 포탄보다 살상 범위가 66%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방탄복도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 소프트 스킨 차량 있죠. 이런 것도 다 이거 완전 걸레 찢어지듯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장갑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신형탄을 못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왜? 예비탄이 350, 400만 발 있잖아. 이거 못 써. 이건 못 써. 하지만 이건 뭐다? 수출할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수출 시장에서 모든 국가들이 하이엔드 무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동남아 있죠. 여러분, 동남아 국가가 우리나라 K9 사나? 인도 정도만 사지? 파키스탄하고 붙어야 되니까. 하지만 동남아에 있는 나라가 K9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풍익을 딱 들이밀었다. 이게 또 뭐야? 대당 7억밖에 안 써. 대당 100억짜리 살래? 아니면 대당 7억짜리 살래? 7억짜리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7억짜리인데 선택해 보니까 컴퓨터로 좌표 다 딸 수 있고 운영 쉽고, 그 다음에 이런 특수탄을 넣으니까 위력이 155mm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풍익 굉장히 싸고 가성비 좋은 플랫폼을 준 다음에 비싼 신형탄을 팔아봐야지. 우리가 프린터 샀다 어때? 프린터 어때? 싸. 10만 원짜리 프린터야. 프린터 10만 원짜리 사지. 근데 뭐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 4만 원짜리 잉크를 갈아야 돼. 잉크에서 남겨먹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포탄에서 남겨먹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K방산 하면서 하이엔드만 했는데 풍익이 참 사실 그 트럭에다 실었잖아요.
보는 건 좀 그래 사실. 근데 이거 전 마케팅만 잘하면요 이거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120mm 박격포도 비싸거든요. 체계가 120mm 박격포 못 쓰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중에 155mm 탄보다 105mm 타는 가죽 애들이 훨씬 많아요. 미국이 안 줬거든 예전에 원조해 줄 때 155mm는. 그러니까 풍익 팔 때 우리가 제5탄 10,000발씩 우리 10,000발씩 준다. 우리가 상태 좋은 거 10,000발씩 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풍익은 마케팅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야무지게 잘 뽑아낸 게 뭐다? 바로 풍익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탄은 뭐가 중요하냐? 습기가 쥐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미국한테 이제 재고탄 받으면서 나름 포탄 저장 기술도 같이 우리가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하형, 이글루형, 지하형 포탄 저장고를 만들. 예전에는 막 컨테이너에다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이제는 어떻게 돼? 완벽한 통풍, 그 다음에 습도 조절 장치가 있는 이글루형 지하 저장고에다가 얘네를 보관합니다. 그러면 상태가 얼마나 잘 보관되느냐? 요렇게 적절한 습도만 맞춰주면요 50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익 마케팅 하면서 너네 포탄 저장 기술도 우리가 같이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55mm가 비싸서 부담스럽지만 자주포가 필요한 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풍익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혹자는 베이비 K9 이런 얘기도 하는데 베이비가 붙으면 풍익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김풍익 소령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 이거 예전에 김풍익 소령이 6.25 전쟁 초반에 그 곡사포를 직사과역해서 전차 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려야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요즘에 파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줄 수 있게끔 이거 조금만 손을 봐서 하면 저 이거 분명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이거 해외 방산 전시회 가면 풍익이 잘 없는데, 카다로그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전 이거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한번 세일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전 이거 틈새 시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앞으로 K방산의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 모든 수출 소식이 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풍익의 수출 소식이 들렸다, 저는 아마 2배로 기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K105A1 풍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